안녕하세요. 농구화 리뷰어 마스터기입니다. 오늘은 르브론 18의 착화 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상고가 높고 좀 불안감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나가는 녀석이라 많은 분들이 리뷰를 보시고 구매를 하시려고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요. 아마 리뷰 끝까지 보시면 구매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르브론 18의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반다운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작보다 조금 더 길게 나왔기 때문에 전작을 정 사이즈 신으셨다면 저처럼 반다운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전작이 좀 타이트해서 17을 반업해서 신으셨다 그러면 18은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발볼이나 발등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유의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뒤쪽으로 타이트하게 신어야 됩니다. 좀 이따 피팅에서 말씀을 이 힐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겠지만, 힐컵 쪽에 어떤 피팅감이 약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더 타이트하게 맞춰줘야 되는 녀석이라서 신어보시고, 피팅감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안 큰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만 길이에 완전히 맞추셔서 신는다는 생각으로 사이즈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르브론 18의 피팅입니다. 일단 어퍼의 재질은 기존의 어떤 전작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15대 배틀리트를 생각하면 그때의 느낌이 딱 좋았어요. 약간 좀 유연하기도 하고 좀 뻣뻣하기도 해서 발을 강하게 잡아주면서도 격렬하게 움직일 때 약간의 공간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발의 어떤 저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였었는데, 16, 17에 와서는 너무 좀 뻣뻣하게 어퍼 재질이 바뀌면서 이게 과연 고급스러운 소재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르브론 18에 와서는 니트 포짓 2.0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느낌은 15대보다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해지고 이질감을 훨씬 더 줄였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텐션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슈레이스 시스템을 강하게 당겼을 때 이 발등을 전체적으로 감싸주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6, 17, 18 중에 어퍼의 재질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거냐라고 만약 선택한다면 르브론 18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 발전을 했지만 이 어퍼의 느낌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 같은 경우는 하이컷이기 때문에 당기면 당길수록 이제 힐컵에서 이 발목 쪽으로 올라오는 방향의 어떤 피팅감을 제공한다 그러면, 18 같은 경우는 거의 로우컷에 가깝게 나왔기 때문에 신발끈을 당기면 당길수록 바닥으로 눌러준 락다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농구화들보다도 훨씬 더 바닥으로 눌러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커뮤니티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발을 좀 전반적으로 더 잘 잡아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프에서 많은 분들이 에어포켓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서프의 재질이 약간 고무로 되어 있고 텐션감이 있기 때문에 로우컷이기 때문에 또 막 너무 신발끈을 강하게 묶었을 때 생각보다 잘 버텨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퍼가 약하면 신발끈을 강하게 묶었을 때 이 발등 위쪽에 통증이 오는 걸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르브론 18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강하게 당길 거라는 걸 예상을 했던 건지, 서퍼의 재질이 텐션감이 있어서 아무리 신발끈을 강하게 당겨도 충분히 좀 부드럽게 잡아준다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바로 이 힐컵의 이 부분입니다. 힐컵 쪽에 어떤 어퍼의 어떤 니트 조직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뒤에까지 이렇게 감싸가지고 16 형태를 가져갔으면 더 없이 그냥 잘 피팅이 되고 큰 이슈 없이 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뒤쪽을 이너로 만들었고 그 옆에 TPU 가드를 세웠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연약해요. 말씀드린 사이즈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컵 끝까지 와야, 그래야 피팅을 강하게 했을 때 여기에 어떤 헐렁함이나 덜렁거림이 좀 덜하고요. 저처럼 지금 정 사이즈를 신었는데 길이감이 약간 길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실컵에 약간 힐슬립도 느껴지고 여기에 공간감이 너무 느껴지기 때문에 지상고가 높은 르브론 18이 굉장히 불안감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전작보다는 어쨌든 신발을 신으면 신을수록 약간 지면에 신발 자체도 약간 퍼지는 느낌이에요. 전작은 이렇게 올라온 느낌에 비하면 누르면 누를수록 퍼지는 느낌이라서 안정감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실컵 쪽에 굉장히 피팅이 헐겁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유의하셔서 사이즈 먼저 맞춰보셔야 되고요. 신발끈을 좀 강하게 당겨서 피팅을 한번 느껴보신 후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지입니다. 접지는 르브론 17에서는 약간 이제 컬러마다의 호불호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퍼스 컬러, 제가 좋아했던 이 화이트 컬러는 좀 미끄러웠어요. 근데 이후에 레이커스 컬러가 바로 나오면서 레이커스 컬러에서는 접지가 좋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레이커스를 오래 못 신어봐서 저는 개인적으로 17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르브론 18에 와서 지금 접지의 어떤 아웃솔 패턴을 보시면 뒤쪽엔 돌기들이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나름대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신었을 때 느낌은 앞쪽의 피팅감 그리고 앞쪽의 어떤 접지면은 거의 미비하게 르브론 18이 좀 좋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인데, 르브론 17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지면이 정확히 바닥에다 닿았을 때, 그리고 뒤쪽이 많이 닿으면, 베이스가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좀 미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먼지도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뛰면서 보시는 것처럼 미비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드리블을 치고 가는 동작을 지금 보여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미세하게 17 쪽이 계속 미끄러지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보다는 조금 더 발전을 했으니까 17에서 어떤 아웃솔이나 뭐 트랙션에 약간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은 18에서는 크게 불만 없이 신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웃리거가 좀 발달하지 않았고, 그리고 17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에어 포켓 앞쪽에 에어가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할 때 꺾이면서 나가는 어떤 반발력이 내는 추진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18 같은 경우는 규메어가, 좀 이따 쿠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규메어가 전반적으로 깔리면서 그런 반발력들을 느끼는 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17 쪽에 무게를 중심을 둘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작보다 조금 더 좋아졌으니까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브론 18의 쿠셔닝입니다. 나이키의 모든 기술이 정말 다 들어가 있는 항상 르브론 시리즈인데 18에서도 정말 뭐 최신 기술을 다 넣었죠. 그래서 전장 주메어, 그리고 쿠실론, 그 밑에 맥스줌까지 넣으면서 처음 경험하는 쿠셔닝을 하여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작과 다른 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줌 가운데에 전장 주메어가 들어가 있는 녀석이죠. 전작은 맥스줌이고 가운데는 폼쿠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신어보면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아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 어떤 맥스줌에서 약간 그 중앙에 공허했던 그 느낌을 전장줌으로 채워줌으로써 반발력이나 쿠션감을 훨씬 더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300 사이즈나 뭐 310, 290 같이 빅맨 분들의 어떤 발이 좀 크신 분들,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신었을 때 어떤 체감은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쿠션을 좀 물렁하고, 그리고 어떤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하여튼 뭐 푹신푹신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르브론 18의 쿠션에 굉장히 크게 만족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프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KD 같은 경우 요즘에 전장 주미어의 어떤 느낌, 그러니까 발바닥 바로 밑에 막을 없애고 에어를 느낄 수 있게 만들었던 KD 시스템에 만족하셔서 많이 구매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르브론도 한번 신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르브론도 발바닥 바로 밑에 굉장히 많은 주메어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신어보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앞쪽에 주메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긴 한데 앞쪽에도 굉장히 풍성한 에어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반면, 아까 제가 접지면을 잠깐 얘기 드렸던, 그러니까 앞쪽에 돌파를 하기 위해서 약간 신발을 꺾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였을 때 어떤 전반적인 전장 주미어의 반응성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드 포지션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르브론 18이 조금 더 낮게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높아서 못 신었던 많은 분들이 요즘에 좀 도전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신었을 때 돌파 같은 거 할 때 어떤 앞쪽에 너무 많은 쿠션감들이 조금 더 돌파의 어떤 반발력이 이런 것들 좀 줄여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쯤 눌러보시고 느껴보시고 그러고 구매하시면 되게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나이키에선 가장 높은 가격에 농구화를 형성하고 있죠. 제가 프리뷰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르브론 뭐 옛날에 30만 원대까지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저렴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항상 르브론이 나오면서 나이키의 최신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불호가 분명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가격에, 그리고 뭐 나이키 NBA에서 그리고 가장 현존하는 최고의 농구 선수인 르브론에게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시스템을 가져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힐컵 부분이 굉장히 좀 헐겁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상고도 약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 리뷰 때 한 것처럼 사이즈 좀 많이 맞추시고 피팅도 최대한 한번 끝까지 당겨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구매하시면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르브론을 만약에 신어보지 않았던 많은 분들, 저처럼 지상고가 높아서 좀 망설였던 분들에게 저는 착화 리뷰 때도 한 번쯤은 신어볼 수 있는 포지션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리거나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발달 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신으면 신을수록 많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르브론 17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신어보시면 더 내려갈 거고 더 적응할 거라 생각하니까, 르브론이 너무 좋은데 높아서 불안하고 걱정이 떨어졌다면 한 번쯤 테이핑 강하게 하시고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얘기가 기네요.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길게 했으니까 천천히 따져보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